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으며 또한 비명계 위원들이 연일 이재명을 향한 작심 쓴소리, 이미 전과사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요. 자, 사면 초과에 처한 이재명, 1월이면 4개의 재앙에 결국 무너진다. 큰일 나게 생긴 이재명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면 초과에 처한 이재명, 1월이면 4개의 재앙에 결국 무너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표직 사퇴 선언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4인방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이 비이재명계, 친이재명계 등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주류 4인방 이재명 사퇴 및 통합비대위 요구,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위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 발만 물러서 달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라며 이 결단에는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라며 원칙과 상식 4사람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명 일색인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지도부, 586 중진들이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 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들은 위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어떻게든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준엄한 민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4인방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공식 요구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3가지 리스크에 직면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의 사면 초과, 민주당 내 압박, 국민의힘 혁신 물결, 사법 리스크 등이 옥죄요. 첫 번째, 이재명의 리스크는 민주당 내부로부터의 압박입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4인방의 요구 외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혁신 물결입니다. 국민의힘 친윤 핵심인 장제원 위원과 김기현 대표가 각각 불출마 선언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 발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성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까지 갈 가능성은 극히 낮고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제법 크고 그 타협에 실패하면 민주당
분당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박 평론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냐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가 비대위를 수용하는 등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35%로 본다면서 2016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전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줬고 2020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한 채 3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선택에 따라 당시 민주당은 대승을 했고 황교안 대표의 선택에 따라 당시 미래통합당은 대패배했다는 사실을 소환했습니다. 2016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만들지의 여부는 오로지 이재명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박 평론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이를 압박하는 세 번째 리스크는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다는 점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3일 채널A에서 김기현 대표도 사퇴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사퇴 안 하느냐라며 누구 리스크가 더 크냐, 김기현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는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이 1월 중에 4개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개의 재앙,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위중교사 등 4개 재판 1심 선고 예상. 첫 번째는 이미 나온 김영 판결입니다. 지난달 30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 전 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김영 전 부원장을 거쳐 이재명 경선 캠프에 유입된 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는 백현동의 김인섭 재판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가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 개발 과정에서 이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김인섭 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 없이 김 전 대표의 로비에 따라 식품연구원 부지를 상향해 준 것이 인정되기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치명타, 거의 결정타가 됩니다. 셋째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입니다.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공전 중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 재항고장을 거듭 제출했습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 신속 결정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지연은 곧 기피 신청의 이행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이며 1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김진성 씨의 위증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와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1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날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첫 정식
공판을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김진성 씨의 입장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한 서중 조사 절차를 이재명 대표와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개 재판의 1심 선고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치명타 입을 수 있어 이 4가지 재판의 1심 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의 달라진 태도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별도로 열겠다고 결정하면서도 선거에 대해서는 병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랬던 재판부가 지난 11일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김진성 씨의 재판을 분리해서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혁진 변호사는 13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달라고 했는데도 딱 잘라서 거절했다라며 그리고 1월 8일부터 본 공판을 시작한다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한 3가지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돌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텐데 이만큼 버틴 게 대단하다라며 10개가 넘는 혐의 중에서 위증교사만 딱 걸려서 치명상을 입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재명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